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시장 3대 지수가 비교적 그냥 강보합권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이번 주말에 있는 그 잭슨홀 미팅 결과가 시장이 바라는 쪽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백신 접종이 이제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게 이렇게 되면 전염병 문제도 뭐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어요. 그런 기대들이. 이게 이제 시장을 그냥 그대로, 어제 시장은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주말에 우리한테 알려질 그 파월 의장이 비대면이지만 그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하는가, 뭐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제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좀 그때부터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코스닥은 뭐 상승폭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또다시 이제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3,645억을 순매도를 했고, 또 기관들도 여기에 8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이제 매물이 더해졌고, 개인들만 4,400억이 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128.53포인트로 어제보다 0.58% 하락한 채로 코스피는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이제 우리가 그 금통위에서 우리 국내 환율을 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늘 원화가 한 2원 30전, 2원 40전, 1170원 50전, 그래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게 개인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이제 초기에는 좀 매수에 나섰다가 후반에 가면서 매도로 바뀌어서 순매도로,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순매도가 한 2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12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여기서도 역시 개인들만 16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수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0.44포인트로 끝나서 어제보다 0.26% 살짝 올려놓는 그런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짚어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한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그러니까 0.25%포인트 이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많았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년 내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인상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늘 그렇지만 이건 공식이죠, 거의.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보험, 뭐 금융, 뭐 이쪽의 주식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뭐 이게 이제 그동안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금리에 대해서는 뭐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 거의 이거는 기정사실화 됐던 거를 오늘 지금 뭐 한번 매듭을 졌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해서 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전 판매량이 92만 대 라고 그래요. 뭐 저한테도 이 폰 갈 때가, 이거 보통 우리가 한 2년 주기로 갈잖아요. 그 되니까 뭐 엄청나게 문자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사전 판매량이 많아서 오늘은 그 삼성전자는 뭐 1,100원 밀렸지만 폴더폰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이 얘기 나왔는데 그래핀 얘기가 나왔어요. 국내 연구진이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그래핀을 생산하는데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 그래핀이 뭐 이게 전자나 뭐 기계나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핀은 우리가 이제 꿈의 소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탄소 결합체죠. 그런데 이 강도가 강철보다 200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전자 이동성 이거는 구리의 100배래요. 그러면서 이게 그 열 전도도 거의 다이아몬드급에 속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꿈의 소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기술진의 연구진에 의해서 무결점으로 제작 성공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는 아니고 날짜를 잡아서 그래핀에 관한 거는 제가 그 브런치 카페에서 별도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어제 해주셨는 거 질문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의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이제 IPO 있잖아요. IPO가 이제 많은데 그 IPO에 대한 그 대응 전략 또 그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하반기에 좀 소위 말하는 IPO 대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뒤로 물려줬던 카카오페이, 이거는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하겠죠. 그렇게 뭐 SM 상선 뭐 등등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그때 이제 시장이나 동일 업종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거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미리 예측한다 그러면 뭐 스케줄 정도 얘기하는 것뿐이 없는데 스케줄은 여러분이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주요 그 IPO 소위 말하는 대여급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그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에 대해서 그쪽으로 빨려나간 수요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이렇게 힘든 것도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IPO가 작년만 못해요. 이게 유통시장 자체가 좋아야지 그 발행시장도 영향을 받는 건데 그게 별로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원시시장에 가까워야 좀 먹을 게 있지 이렇게 다 알려주면 사실 좀 팍팍해져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이 240조 그 투자해서 뭐 이거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180조는 국내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혜주나 뭐 섹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랬는데 이거는 구체화된 게 없어요. 예. 지금은 이거는 거의 선언입니다. 선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언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점점 일단 선언해 놓고, 구체화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관련되는 이슈에 따르는 섹터나 관련 종목이나 뭐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현실감 있게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이게 뭐 우리는 딴 거는 다 잘하는데 왜 선진국에 편입이 안 됐냐 이 금융시장에서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뭐 오늘도 신문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랑 관련됐던 분들이죠. 이제 그쪽에서 그 엑소더스 하는 분들을 우리 수송기를 투입해서 세대를 투입해서 기가 막히게 거기 이제 영유아도 5세 이하가 한 100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한 우유병, 우유, 분유 이런 것까지 싣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잘해요. 예. 그럼 거의 선진국 수준이 맞는데 금융시장은 아직도 우리는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해주세요. 외국인들, 이놈들, 그대로 이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건 우리가 걔네 밥이냐. 이거 어떻게 근데 사실 이게 해결되려면 우리가 선진국
증시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지금 우리 K자 붙여서 뭐 K 방역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알겠는데 우리끼리 뭐 우리가 좋다 이거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가 잘났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금융시장이 선진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MSCI 뭐 이런 데서 분류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달라져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도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한번 따로 다뤄드릴게요. 이게 왜 우린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이 지경이고 선진국 가려면 이렇게 되고 선진국엔 어떤 애들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금융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있는가 뭐 그런 거요.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 그냥 기존 계좌냐, 입출입 그냥 계좌냐 따로 만드냐. 근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그냥 그 포션만 지키시면 되고 요새는 뭐 바로 연결 계좌로 돈이 넘어오는데 그건 뭐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ETF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는데 그 ETF도 상당히 그 추정 지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ETF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투자하고 이런 거 뭐 저는 막을 생각은 없다고 생각. Each up to you.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든데 미국 시장은 계속 빵빵 가니까 난 미국 시장 가겠다. 그러면 뭐 가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뭘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니까. 그 브런치 카페에 예전에 제가 그 ETF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과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금리가 0.5%에서 0.75% 그러니까 0.25%포인트 25bp 올랐죠. 기준금리가. 그게 이제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근데 뭐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하느니 금통이 있을 때마다 벌써 몇 개월 전서부터 이거를 변죽을 울리고 뭐 금년에 2회 이상 한다 뭐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뭐 시장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원하니까 이게 무슨 달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가 움직였다면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에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원화가 약간이라도 강세가 돼야 되는데 오늘 원화는 또 밀렸어요. 2원 40전. 그래서 별로 없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리 인상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처럼 유동성 축소로 금리를 인상시키면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난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지 말고 난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안전한 은행으로 가서 높은 금리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유동성에서 금리를 움직인다는 게. 근데 뭐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를 지금 기준금리 인상한 건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뭐 지금 주식 팔아서 0.25%포인트 올랐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팔아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가계대출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방점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채를 얻는다는 게 자본주의에서 부채를 얻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채를 얻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게 이제 신용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벌어내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면 소비도 좀 늘어났었어요. 소비도.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부채가 늘어나도, 소비가 안 늘고 줄어요. 안 느는 게 아니라 줄어,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부채를 줄이면, 이자를 그만큼 부채에서 안 내니까 소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움직인 건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이거에 좀 개인적이지만 반대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가계대출이 늘어났는데도 계속해서 소비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집값 상승이잖아요. 집값이 상승하니까 우리가 이제 가계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집 사거나 뭐 전세 대출 받거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상승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전월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쫓아가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뭐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더 이제 여기에 더 어렵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우 이거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이자가 나가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겠어. 이러고선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집을 팔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이건 더 달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이 금리의 방점은 이게 가계대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간 지수 하락이 코스피에서 일어난 거는 뭐 그렇지 않아도 연 3일 그런 데다가 그럴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런 데다가 뭐 이제 이 중국 시장도 별 볼 일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금리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늘 이쯤 되면 오늘은 사실 뭐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경험상 알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게 굉장히 지루한 공포에 이제 짜증이 겹쳐지기 시작해요. 왜? 이번에 떨어졌다 반등했다가 오늘 되꺾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항상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다 팔고 시장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팔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인내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뭐 느리게 걸어야 되고 뭐 현금 보유 비중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현금을 딱 만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언제 사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아예 그냥 그래프를 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코스피 그래프만 봐도 알아요. 3천에서 그 이상 3,300 사이의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끊임없이 매물이 나와요. 끊임없이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잘 못 올라요. 생각처럼 빵빵 못 간다 이겁니다. 계속 올라오면 또 매물이 오고 또 매물. 근데 이 매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매물을 뭘 소화하냐? 매물을 소화. 이거는 제가 매물을 소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거래량이 많든 적든 계속 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의 평균 매입 단가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2,600에 산 거 갖고 있던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격차가 멀어지고 위에 잔뜩 매물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자꾸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몇 번 흔들어 대면 이 평균 매입 단가가 3천 쪽으로 쫙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평균 매입 단가에서부터 이격이 낮아지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시장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폼나게 어떻게 얘기하냐. 가격 조정은 끝났는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걸어도 된다. 지금 왜? 올라가면 매물이 또 때릴 거니까. 너 그렇게 가봐. 그럼 또 맞고 또 떨어질 테니까. 그게 뻔하니까. 그 매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매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지겨워서 팔거나,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러면서 결국 뭐 다시 안 하시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댓글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다 팔고 현금 100%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현금 100%는요, 더 위험한 거예요. 현금 100%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현금 100% 갖고 있다가 진짜 귀신처럼 저점을 딱 알아내 갖고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날아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식은 물려야 먹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좋은 주식을 빠지니까 나는 이게 저점인 줄 알고 조금 샀는데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쫓아내려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린, 쫓아내려가면서 내가 원래 채우고자 했던 포트만큼 이렇게 채우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뭐 누가 이렇게 귀신처럼 하겠어요? 전 뭐 40몇 년 동안 그렇게 귀신처럼 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하고 유튜브 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는 시장의 그런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물려요. 저라고 뭐 안 물리고 저는 한 번도 안 물리고 맨날 먹기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은 신이 아닌 이상 다 겪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 했을 때 빨리 자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현금 30%가 적정한 포트에 있으면 적정합니다. 30%딱 만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언제 살까요? 이러면서 이제 조르신단 말이에요. 그거 뭐 저 조르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들어가서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물려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말씀드린 게 좋은 주식은 뭐 보초병 좀 보내놓고 해서 제가 샘플로 말씀드린 한 70% 좋은 주식들로 갖고 있는 포트가 있다. 그러면 뭐 거기는 뭐 성장권에 있는 기술 성장주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오프닝 이거 경기 민감주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 이 포트니까 그렇게 갖고 있다가 그래다가 이게 좋은 주식이면 기다리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다. 올해 주식시장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래. 아니 미국은 뭐 매일 신고가 나오고 지수 뭐 저렇게 해서 빠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왜 이러냐? 우리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그 요새 소위 말하는 선진국 시장하고 이 이머징 마켓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백신 완전 접종률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40%에서 50% 국민 전체에 그게 완전 접종이 끝낸 나라들은 주가도 잘 안 빠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요새 이제 막 빨리빨리 백신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2% 수준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한 이틀 지나면 한 1%포인트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 계산으로 맞춰보세요. 우리가 한 전 국민의 완전 접종률이 45% 되는 때하고, 근데 그때가 비슷하게 실적 시즌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의 장이 있는데 그게 짧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한 번 또 뭐 연준에서 이상한 소리 갖고 덜컹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시장이 아주 급하게 툭 하고 한번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떨어져주면 우리한테는 땡큐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30%를 갖고 기다려보시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린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경질적으로 하락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좋은 거죠. 70% 주식이 있는데. 그러면 뭐 나머지 30% 갖고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쫓아가서 빨리 사면 되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현금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좋은 주식 포트폴리오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뭐 제 추천은 30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 황금 포트폴리오를 하고선 그냥 여유롭게 매일 시장을 그냥 담담하게 보시면 돼요. 뭐 쫄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결국 이거는 누가요? 시장이 해결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매물목 두터운데 그 기다려야지.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그 계산 이틀에 1%포인트씩 올라가면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접종률이 한 45%에 완전 접종률이 달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요즘 시장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매일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편해요. 왜? 때가 되면 나는 돈을 벌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가들이 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로 살아남는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안 그러면 뭐 그냥 슬권생도 보시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담담히 지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 주 브런치 카페는 그 KOTC 마켓 오버 더 카운터 그 OTC 마켓에 대해서 물어오신 분이 있어서 그거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진국 시장 있잖아요. 그거와 우리와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고 이제 그래핀 뭐 이런 거를 계속 그 주마다 넘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다시 시장,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